지금 이 무기가 북한제 F7 로켓인데 불새2라는 북한제 대전차 미사일도 하마스에 있다고 합니다. 이쪽 지역에선 북한이 이란이랑 무기 거래를 많이 하는데 이 무기들이 하마스에게 직접 들어간 건지 아니면 이란을 통해서 들어간 건지는 확실하지 않고, 중요한 건 지금 전쟁에 하마스뿐만 아니라 이란이 많이 개입해 있다는 사실이죠. 이 과정을 이해하기 위해서 첫 번째 이스라엘 건국 과정, 두 번째 이스라엘의 현재 정치, 세 번째 그 밖의 중동 국가의 정세, 네 번째 그래서 왜 이란이 개입했는지에 대해서 알아가 보겠습니다.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 저도 찾아보고 말씀드린다는 점 이해해 주시고요. 이스라엘은 건국 과정 자체가 미국을 등에 업고 현지인들을 밀어냈습니다. 기존의 아랍 국가들이랑 성격이 너무 다르죠. 민주주의 성격이 강하고 종교도 다르고 서방 국가들이랑 친하죠. 이스라엘은 유대인들이 건국한 국가죠. 이들은 유대교를 믿고 이 종교에선 기존의 팔레스타인이 차지하고 있던 이 땅이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준 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종교를 안 믿는 사람에겐 상당히 어이없는 내용이죠. 사실 이스라엘은요, 고대에도 있던 국가입니다. 우리나라로 비유를 하자면 고조선을 세웠던 한민족이 세계 각지에서 흩어져 살다가 다시 한반도로 모여서 고조선을 세운 격이죠. 좀 신기하죠? 이게 어떻게 가능했느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미국, 두 번째 독일의 홀로코스트. 누가 살고 있는 집에 들어가서 여기 원래 저희 집이었으니까 나가세요, 이러면 그게 안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미국에서 돈을 굉장히 잘 벌었어요. 이 기업들이 다 유대인들이 만든 기업입니다. 때문에 자금력을 바탕으로 미국 정치에도 유대인들의 입김이 세게 작용했습니다. 게다가 당시에 유대인들이 학살당한 홀로코스트가 있었죠. 유럽에서 핍박을 많이 받은 유대인들이 미국에서 영향력이 세지니까 우리 이제 유대인들을 보호해주자 라는 취지로 서방 국가에서 유대인들을 우호적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이 두 개가 맞물려서 팔레스타인을 쫓아내고 거의 반강제로 이스라엘 건국을 선포하죠. 이때부터 중동의 비극이 시작됩니다. 당시 이슬람 국가들은 좀 어이가 없었죠. 바로 다음날 중동 전쟁이 시작됩니다. 근데 이때 주변 국가들은 팔레스타인을 도와주자라는 마음보다 전쟁에서 승리한 뒤 영토를 나눠 먹으려는 의도가 강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아랍 연맹이 이스라엘을 쉽게 이길 거라 판단을 했었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이스라엘이 강한 거예요.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이스라엘은 영토를 확장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선택한 건 가장 강력한 무기, 석유입니다. 이스라엘 옹호하면 석유 비싸게 팔 거임. 이걸로 세계를 쥐락펴락하면서 정세를 굉장히 복잡하게 만들죠. 그래서 중동 전쟁은 기름값으로 우리에게도 타격이 오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을 포기하면 마음이 편한데 미국에서 유대인들의 입김이 세고 미국을 지지하는 국가들도 거기에 따라가는 모양인 거죠. 이 전쟁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현재 이스라엘 정치를 살짝 알아야 하는데요. 이스라엘은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게 중동 전쟁입니다. 그 중에서도 팔레스타인이겠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우리나라처럼 좌우 양당제가 아니라 많은 정당이 의석수를 나눠 갔습니다. 그리고 팔레스타인에 대한 정책이 중요하게 작용하는데요. 2022년 이스라엘 총선 투표에서 각 정당들의 의석수가 꽤나 고르게 분포됐습니다. 그리고 이때 강경 우파 정당들이 팔레스타인에 대한 언급의 수위를 높이기 시작합니다. 물론 좌우를 막론하고 팔레스타인에 대한 감정은 안 좋습니다. 특히 이때 의석수를 많이 늘린 강경 우파 시오니즘당 출신의 벤그비르, 이분을 주목해야 하는데 실제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에 충성하지 않는 팔레스타인 사람은 추방해야 한다. 또 재무장관은 팔레스타인 사람 같은 건 없다 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리고 결국 벤그비르가 어찌 보면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었는데 바로 성전산입니다. 성전산은 유대교와 이슬람교 양쪽에게 다 정말 중요한 성지와 같은 곳입니다. 그래서 이전부터 갈등이 되게 많았는데요. 하도 여기서 많이 싸우니까 이들이 규칙을 정합니다. 성전산에서 기도는 이슬람교만 하고 유대교는 통곡의 벽에서만 기도하자 라고 규칙을 정합니다. 근데 이스라엘의 벤그비르가 최근에 이 규칙을 깨트렸습니다. 2023년 1월 3일 벤그비르가 불시에 성전산을 방문합니다. 그리고 성전산은 모두에게 열려있다 라고 발언하면서 유대교 사람들도 이곳에 들어올 수 있다는 식의 얘기를 합니다. 이게 이슬람권의 심기를 매우 건드린 거고 팔레스타인의 핵심 단체인 하마스가 이것을 빌미로 직접 타격을 시작합니다. 물론 그 안에 내면은 사우디와 이스라엘의 관계를 깨트리기 위함이었습니다. 근데 하마스는 사실 자체 전력으로는 이스라엘을 이기기가 힘듭니다. 미국을 등에 업은 이스라엘과 난민이 넘쳐나는 팔레스타인 무장단체가 싸우면 답은 뻔하잖아요. 근데 이 싸움이 왜 가능하느냐? 이스라엘은 아랍의 공동의 적이기 때문에. 이 전쟁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양쪽뿐만 아니라 이란과 사우디아라비아도 엮여 있습니다.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 중동의 정세를 좀 알아야 하는데요. 중동의 정세는 굉장히 복잡합니다. 대표적으로 큰 라이벌 두 나라가 있습니다. 수니파 대표 사우디, 시아파 대표 이란이 있습니다. 특히 이란이 혁명을 일으켜서 강경한 종교 국가가 된 이후로 두 나라는 사이가 더 나빠졌습니다. 근데 2018년부터 2022년 사이에 이스라엘이 사우디랑의 관계가 잠시 개선되고 있었습니다. 물론 이때도 미국이 껴있었죠. 미국이 석유 증산을 하기
위해서 사우디에게 아이언돔 미사일 방어 시스템 구매를 승인합니다. 이 아이언돔의 유격 시스템이 얼마나 좋냐면 2012년엔 하마스의 로켓을 85% 요격할 정도로 정말 훌륭한 기술력이라고 합니다. 자원은 아랍 국가가 우세할 수 있어도 기술력은 이스라엘이 우세하다는 뜻이겠죠. 만약 우리나라에서 전쟁이 일어났을 때 북한에서 날리는 단거리 미사일을 85% 요격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아무튼 이때 이스라엘 사우디 관계가 호전적으로 변하는 걸 보면서 이란은 살짝의 위기감을 느낍니다. 게다가 당시에 이란은 내부적으로도 히잡 시위로 정세가 복잡했습니다. 보통 독재 국가에서 선택할 수 있는 시선 돌리기 중 하나는 전쟁인데요. 국민들의 시선을 돌려야 하고 마침 이스라엘이 거슬릴 때쯤 이란은 직접적인 전쟁 대신 하마스를 이용하기로 합니다. 대리전쟁 느낌인 거죠. 최근 찍힌 사진에 하마스가 북한제 무기를 들고 있는 게 포착됐습니다. 이 무기가 북한제 F7 로켓인데 불새2라는 북한제 대전차 미사일도 하마스에 있다고 합니다. 근데 북한은 직접적으로 하마스에 대한 언급을 잘 안 하거든요. 그리고 이쪽 지역에선 보통 이란이랑 무기 거래를 많이 하는데 이 무기들이 하마스에게 직접 들어간 건지 아니면 이란을 통해서 들어간 건지는 확실하지 않고, 중요한 건 이란이 개입해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라는 거죠. 미국 백악관 고위 관계자도 이란의 지원 없이 하마스는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직접 언급하기도 했고, 많은 관계자들이 하마스의 배후에 이란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상자가 나오고 있고요. 국내 중동 전문가분들도 이 전쟁이 짧게 끝날 것 같지 않다고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사우디아라비아도 다시 팔레스타인을 지지한다고 얘기했지만 미국이 중재해줄 것을 기대하고 있고, 티르키예 대통령도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 경제와 종교가 섞여있는 이 분쟁은 우리 상식선에선 좀 벗어나 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땅이라고 싸우는 것도 웃기고, 특정 지역에서 기도드리는 우선순위로 싸우는 것도 웃기고, 근데 이유가 어찌됐던 뒤에 미국이 있으니까 몇 대 1로 싸워도 이게 되잖아요. 현실은 참 냉정한 것 같습니다. 좋은 믿음만으로 좋은 세상이 오는 건 아닌 것 같고, 현실적인 시각이 항상 동반돼야 되는 것 같아요. 믿음이란 게 그래요. 실제로 내 삶을 긍정적으로 변화시켜줍니다. 도움이 돼요. 근데 그 앞에 누가 총 들고 나타나면 믿음만으로 그게 해결되진 않잖아요. 그래서 결국 국가든 개인이든 성과가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게 극한의 상황에서 내 자신을 지켜주니까. 이런 전쟁이 우리한테 안 일어날 거라고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더 많은 사상자가 일어나질 않길 바라면서, 우리한텐 더 이런 일이 안 일어나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재밌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덕분에 저는 더 유익한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